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오늘 아침 영상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마지막 영상에 좀 소시 나름의 소신을 담은 이야기를 올려드렸는데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또 그에 반면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튜버로서 또 해야 될 말은 해야 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혹시 어제 영상 도대체 뭘 올렸길래 저렇게 이야기할까 싶으신 분들은 못 보신 분들이시니 시청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또 저희 부모님이 소시 뽕뉴스 라이브 두 번째 쇼츠 채널에 최근 바램 노래에 입덕한 이야기를 또 진심을 담아 열심히 리뷰를 하셨으니까 그거 영상을 올려놨고, 제가 또 고정 댓글로 링크를 남겨두고 있으니까 그 영상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바로 한번 가슴 벅찬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이렇게 영웅 본색, 깜짝 놀랐죠? 자, 이렇게 아르바이트에 관련된 영웅 본색 유튜브 컨텐츠 영상을 올리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기도 했고, 또 뭔가 마음 아프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소씨가 어제 이 실제 가수 임영웅 님이 과거 했을 아르바이트가 얼마나 고된 일들이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하시기도 하고, 또 그만큼 힘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이렇게 잘 해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소씨가 잘 몰랐나 본데 아티스트 임영웅 님 공장에서 일할 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라 화장품 도구 만드는 공장이었었다라고 하셨는데,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저랑 똑같은 곳에서 일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공장에서 일을 할 때 이 환경 여건이 좋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것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아티스트 임영웅이 그 화장품 공장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 당시 때 좋은 환경이 마련됐다면 그나마 마음이 좀 덜 아플 수 있는 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MZ세대들, 청년들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특히 MZ세대들에게는 이 미래가 없는 하루하루가 계속하여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살아왔던 청년기에도 과연 우리나라 경제와 환경이 녹록했을까요? 저는 녹록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 한 10년 이상 경제 불황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당연한 꼬리표로 전 작용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많은 소천사님들이 좀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힘들었던 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 역시 고구마 알바부터 공장 알바, 일용직, 편의점, 거기에 택배 상하차까지 이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고, 요즘 MZ세대들이 이러한 환경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다고 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꾸준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취업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을 하다가 저녁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런 2개, 3개까지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MZ세대들에게 있어서 저렇게 쉽지 않았던 가수의 길, 그것도 무명 가수가 트롯 장르를 도전해서 저렇게 대성공을 이뤄냈는데 다장르를 섭렵하면서 해외 무대로 나가는 성공 신화를 많은 MZ세대들이 보고 느낀 바가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이게 시니어 세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응원하고 사랑하고 있는 가수가 임영웅이란 가수지만 실질적인 그의 성공 신화의 이면을 잘 살펴보면 많은 MZ세대들에게 많은 공감과 많은 모티베이션, 많은 롤모델을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 명의 성공한 청년, 자수성가 청년이라고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MZ세대 팬분들이 보니까 빵빵 터졌어요. 너무 웃긴다. 너무 재밌다.
1.5배는 못 참는 게 대다수다. 진짜 알바몬이냐? 줄서기 알바하는 아티스트 임영웅을 생각해봤다. 나 말 많은 사람 좋아했네. 이러면서 굉장히 어제 가수 임영웅님이 보여줬던 이 영웅보세 컨텐츠에 대하여 빵빵 터지는 예능감을 맛봤다. 라는 후기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이건 소천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 채널 영상에도 많은 댓글이 공감합니다. 저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 와중에 참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힘든 시절을 보냈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졌던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대에게 걸쳐서 이 성공 신화 자체가 다양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롤모델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안쓰러워서 다시 한번 이제 와서 참 잘 성공했네요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게 만드는 것까지 그런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가수 임영웅, 인간 임영웅의 인생사도 살짝 엿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전 세대에 걸쳐서 인기가 많다 보니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이런 글도 올라옵니다. 지금 어떤 사위를 부모님이 가장 좋아할 것 같냐 라는 투표가 열렸거든요. 이게 MZ세대 여성분들만이 있는 커뮤니티에서 열린 건데 너무 재밌습니다. 후보군이. 자, 후보군 1번은 축구선수 손흥민 씨고요. 두 번째는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엄청난 얼굴 천재로 불리우는 아스트로라는 아이돌 그룹의 차은우. 아이돌이자 배우로서 활동하고 있죠. 자, 과연 어떤 사위감을 부모님이 가장 반겨줄 것 같냐? 라고 이렇게 3명을 후보로 두고 투표를 했는데 굉장하죠? 각자의 분야에서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운동선수로서, 가수로서, 또 아이돌이자 배우로서 굉장한 성공을 이뤘는데 이 3명이 굉장히 사윗감으로서 인기가 많은가 봐요. 왜냐면 이게 어린 MZ세대 여성분들이 직접 후보군을 뽑아서 누굴 데려가면 부모님이 좋아하겠냐라고 넣었는데 자,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투표 결과는 흥미로워요. 자, 보면 총 2,000명이 참여를 했는데 결과 보이십니까? 자, 1위가 아이돌이자 배우인 차은우 씨가 1등을 했어요. 그리고 2등은 축구선수 손흥민, 3위는 가수 임영웅입니다. 근데 그 차이가 굉장히 팽배하죠. 탄탄하게 아주 짱짱합니다. 37%, 32%, 30%. 이 3명 중에 1위와 3위의 차이가 10%도 안 나요. 굉장히 박빙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사실 실질적인 댓글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보면요. 아무래도 MZ세대들에게는 이 아이돌 가수가 좀 더 자신의 이상형에 맞았나 봅니다. 차은우 씨를 고른 사람도 많은데 쭉 내려보면 우리 엄마랑 아버지는 임영웅은 나하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결혼을 하고 싶어요. 이런 말도 있고요. 차은우 씨도 많이 나오고요. 손흥민 선수도 많이 나오고요. 우리 아버지는 손흥민, 엄마는 임영웅. 난리 날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는 임영웅일 것 같아. 아빠는 손흥민, 엄마는 임영웅, 나는 차은우. 다 데리고 살고 싶다. 네, 다 데리고 살고 싶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차은우 씨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박빙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른 댓글 반응 더 볼까요? 자, 차은우 씨. 우리 엄마 아빠는 무조건 임영웅. 영웅이. 우리 엄마는 차은우. 손흥민. 임영웅. 엄마는 손흥민. 아빠는 손흥민. 이모는 임영웅. 이모가 임영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임영웅. 우리 엄마 임영웅 개 좋아한다. 손흥민. 차은우. 손흥민. 보니까요. 이 아버지들은 축구를 좋아하고 월드컵을 많이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많다라고 하고 엄마는
이제 임영웅 가수를 많이 선택하는 것 같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이돌 차은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박빙이라는 거예요. 임영웅을 선택하려 했는데 우리 영웅이가 왜 나랑 결혼하냐라고 우리 엄마가 이야기할 것 같다. 뭐 이런 반응도 쏟아졌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MZ세대들 사이에서도요, 부모님이 과연 누구를 고를까라고 했을 때, 와, 저 손흥민 선수와 얼굴 천재로 불리우는 차은우 씨, 그리고 아티스트 임영웅님과의 이 경쟁이요, 굉장히 박빙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인식 자체가 트롯 가수가 아니라 최고의 사익감으로서도 엄청나게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재미있는 이야기는 하나 더 있습니다. 엄마가 임영웅 콘서트 같이 가자고 하면 가줄 건지 한 번씩 이야기해줘 라는 글이 또 탁 올라옵니다. 이건 아마 전국 투어 콘서트를 경험했거나 경험하지 못했을 수많은 MZ세대 여성 자녀들을 위한 이런 글을 쓴 것 같아요. 댓글 반응이 어땠으나 굉장히 좀 감격적입니다. 엄마가 가자는 곳은 어디든 간다. 임영웅 궁금하긴 하다. 당연하다. 임영웅이면 개이득이다. 귀호강한다. 티켓도 내가 사주고 갈 것 같아. 효도 아니다. 요즘은요, 예전에는 이 아들 위주의 그 선호도가 높았다면 요즘에는 이 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제 나이 때도 그렇고 제 위에 때인 40대도 그렇고요. 지금 보면은 이 딸을 낳아서 키우는 게 열아들 부럽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만연합니다. 그만큼 이제 따님들도 특히 엄마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나도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었을 이 사회가 우리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편이나 아들이 공감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딸들이 공감해준다라는 것이 되어서 요즘 보면 정말 효녀들이 많거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저보다도 제 여동생이 딸로서, 효녀로서의 역할을 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부족한 아들인데 제 여동생 같은 경우는 딸로서는 참 저희 부모님에게 잘하거든요. 동생으로서는 빵점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엄마가 가자면 어디든지 가겠다. 저 첫 댓글부터가 전 굉장히 좀 감격스러웠던 것 같고, 놀라운 건 임영웅의 콘서트는 오히려 내가 하고 싶다. 귀호강이다. 개이득이다. 엄마 앞에도 내가 사주고 당연히 가준다. 당연히 가지. 가야지. 엄마가 가자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 엄마 앞에도 내가 내줄 거다. 엄마 것까지 내가 다 사준다. 당연히 가야지. 엄마가 가자면 가야지. 당연히 간다. 난 오히려 콘서트 재밌을 것 같아. 근데 내 자리가 있긴 한가? 가야지. 엄마 티켓도 내가 산다. 당연히 갈 수 있지. 본업을 잘하니까 노래를 몰라도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를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업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노래를 잘한다라는 것은요, 이제 대중들에게 굉장히 당연한 이유로서 인식이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팩트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갈 수 있다. 가야지. 표도 내가 사줄 수 있다. 나도 내가 구해서 엄마랑 같이 다녀왔었는데 너무 재밌었어. 엄마가 좋아하는 반응을 보는 것도 행복하고 재밌어. 그리고 엄마가 그 이후에도 계속 얘기하고 다녀. 딸 덕분에 콘서트 너무 좋았다고. 벌써 다녀온 자녀분들도 있고요. 내 자리만 있다면 당연히 가지. 임영웅 노래 잘해서 팬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좋아. 팬이 아니지만 그래도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는 가보고 싶다는 겁니다. 엄마가 먼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거의 없어서 무조건 갈 거다. 갈 거야. 근데 표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런 말도 있고요. 당연히 갈 수 있다. 내 자리만 있다면. 그러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티켓 구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자리만 있다면 가고 싶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끈다고 같이 놀아야지. 효도해야지. 당연히 간다. 가야지. 표를 구하는 게 문제다. 네, 이런 말이 나오죠. 표만 구하면
엄마 것도 내가 내준다. 일단 엄마가 소녀가 되는 부분이 너무 좋고 임영웅도 노래 잘하고 트롯만 부르는 게 아니라 재밌었어. 실제로 다녀온 분들의 증언글도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트롯만 부르는 트롯 가수였다면 이런 세대 대통합 이뤄내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트롯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발로트로 불러서 대중성을 띈다 하더라도 트롯의 한계점은 명백하게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누구보다 빨리 캐치했는지 모르겠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벌써부터 다장르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 런던보이와 같은 자작곡까지 만들어내며 다장르를 섭렵했기 때문에 LA 콘서트를 진출하게 되었고 이 전국 투어 콘서트를 다녀온 전 세대 10대부터 90대까지 다 만족하는 콘서트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런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가 어제 미스터 트로트, 불타는 트롯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가 또 하나 올라왔어요. 어제 오후에 올라온 기사인데 시청률 20%의 미스터 트롯2 그래도 형보다 못한 이유 3가지가 있다. 자, 형이 누굴까요? 당연히 미스터 트롯 시즌 1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보니까 이렇게 기사가 시작돼요. 불타는 트롯맨 맹추격에 공정성 논란까지. 자, 보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관심도의 하락과 시청률의 분산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가장 큰 요인은 신선도의 하락이라고 합니다. 미스트롯의 등장 이후 다양한 방송사에서 트롯 오디션이 나왔지만 아무래도 원조의 기원이라는 타이틀을 앞세웠음에도 과거의 영광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불타는 트롯맨까지 등장하며 시청률이 분산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정성의 논란이죠. 최근 주영은 작곡가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불타는 트롯맨의 경우에는 어제 서른도 선생님이 자신의 아들에 대하여 따끔한 일침을 가했는데 그에 반면 소속사의 후배거나 자신과 관계 있는 후배 가수들에 대하여 너무나 훈훈한 이 심사평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미스터 트롯 2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계성까지 있다 보니 결국 공정성 논란이 번지게 되고 만 것이죠. 이 두 번째 이유도 프로그램의 위상에 굉장히 해가 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올 하트의 남발로 인하여 긴장감이 상실되었다라고 해요. 총 119팀이 참가한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실력자를 추려서 임팩트 있는 본선 무대를 꾸미기 위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심사 기준이 필요했는데 전부 다 합격을 줘버리니까 이게 거의 합격률이 60%가 넘고 마는 겁니다. 원래는 한 30% 정도 돼야 되거든요. 이 제작진의 입장에서는 미스터 트롯 1 때에 50팀 수준에서 이 73팀을 끌고 본선을 치러야 하는 부담감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50팀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합격률이 50% 미만이었는데 이제는 합격률이 60%가 되고 만 거죠. 자, 그래서 이 본방송에서 보여주는 팀이 못하는 팀이 늘어났고 결국 최근 불타는 트롯맨이 방영하는 화요일날 이 미스터 트로트 미공개 스페셜 영상이 막 나왔잖아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참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정성 논란까지 해결하려면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더욱더 시청자들이 심사 과정을 날카롭게 볼 것이고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마스터들은 타당한 이유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다면 굉장히 비판받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기자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대중문화 평론가가 직접 칼럼을 작성한 겁니다. 결국엔 이러한 조건들이 쌓여서 프로그램의 완성도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형보다 못하다. 바로 미스터 트롯 시즌 1 때보다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소씨가 이때까지 전달드렸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의 분석 능력이 뛰어난 건 아닙니다. 제 유튜브 영상들은요, 저는 굉장히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이 기사들과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흐름을 조금만 살펴본다면 저만이 아니라
소천사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만 제 영상에서 공감을 느끼시기 때문에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대중들의 반응을 무시한 채 프로그램을 저렇게 좀 뭐랄까요, 안타깝게 운영을 해 나간다면 그 결과까지 결국엔 안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시청률이라는 정확한 지표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1편만 못하구나, 2편의 이 마음 아픈 운명이라는 게 있죠. 형만한 아우가 없다 라는 이런 속담이 있듯이, 결국엔 미스터 트롯 1의 위상을, 뭐 가수 임영웅님과 트롯맨들의 위상을 말하기도 이전에 프로그램의 완성도에서부터 굉장히 차이가 나버리게 된다. 그러한 부분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제2의 임영웅 가능하기나 하겠습니까? 프로그램의 완성도 자체가 지금 이 불타는 트롯맨이나 미스터 트로트나 이렇게 각종 평론가와 전문가들, 기자분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 미스터 트롯 1에서 가수 임영웅님과 탑6가 스타로 부상한 건요, 프로그램의 신선함도 분명히 존재했겠지만 그것은 굉장히 하나의 계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그것을 구성한 스타들, 대스타가 탄생한 것은 바로 가수 임영웅님과 탑6의 스타성이 워낙 거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것이고, 아마 그러한 평가는요, 미스터 트로트와 불타는 트롯맨이 끝나고 난 이후에 앞으로 영원히 이어질 평가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피할 수 없는 수순의 결과가 돼버리지 않을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수 임영웅님이 유키즈 온 더 블럭, 다들 아시죠? 바로 이 유키즈 온 더 블럭에 깜짝 등장을 했다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 사실 이 유키즈 온 더 블럭에는 가수 임영웅님이 이미 유재석님과 함께 이 전국 투어 콘서트와 신규 앨범의 홍보를 위하여 이 CJ ENM 측에서 제공한 게 아닐까라는 예상이 되는 그런 방송 출연이 있었던 거 아마 다 기억나실 겁니다. 아니 그럼 소씨, 이미 예전에 나왔던 이 유키즈 온 더 블럭으로 낚시를 하려는 건가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자, 이때 등장했던 가수 임영웅님처럼 요번 유키즈 온 더 블럭에는요, 바로 대배우라고 할 수 있는 김혜자님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배우 김혜자님이 등장을 해서 여러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막 쏟아내요. 막 쏟아내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아내, 엄마로서 빵점이었다. 김혜자의 61년 연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막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연기밖에 몰라서 어머니로서 빵점이었다. 아들이 커서 그러더라. 엄마가 대본을 갖고 있으면 엄마 앞에 장막이 쳐진 것 같았다.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이 미안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 괜히 이 대목을 보면서 가수 임영웅님과 영님의 어머님이 떠올랐어요. 이 두 모자는 굉장히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유년기 때는 가수 임영웅님이 굉장히 떨어져 지내는 시간도 있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어머님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이 두 모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정말 돈독하게 자랐는데, 그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분들에게 그 큰 사랑으로 보답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에 반면 이 김혜자님의 아드님은 어린 시절 사랑을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평생의 엄마로서의 한이 되고 만 거죠. 남편 이야기도 나왔는데 참 좋은 사람이라면서 이 남편분도 자신이 이 퇴근해서 먹고 싶은 걸 물어보면 순대라고 했을 때 가장 이 고급 음식점에서 순대를 사왔다. 그걸 잊지 못했다. 세상을 떠나면서 천국까지는 못 가도 문 앞까지는 데려다 달라라고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참 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굉장히 눈물을 쏟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가수 임영웅님과
또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이 나면서 좀 울컥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소 씨가 왜 이 얘기를 길게 말씀드리냐면 이런 김 회장님이 인생의 아픔과 굴곡이 있었기 때문에 요번 이 유키즈 온 더 블럭에 등장해서 이렇게 자신이 연기했던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이병헌님과 함께 등장하여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마지막 편까지 눈물을 펑펑 쏟게 만들었던 이 마지막 회에서 우리들의 블루스 노래가 나오는 이 마지막 방송편이 정말 많은 시청자들에게 오열을 하게 만든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어제도 이 방송 장면이 등장을 하면서 김 회장님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이 제작진도 막 뭔가 뭉클한 뭔가 눈물 흘릴 것 같은 모습을 보였고 저 장면에서 당연히 가수 임영웅님의 우리들의 블루스 노래가 막 울려 퍼졌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김 회장님이 이렇게 슬픈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남편분을 떠나보내고 아드님에게 너무나 미안했던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아마 제가 볼 때는 연기로서 표현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러면서 뭔가 가수 임영웅님의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이 장면에서 울려 퍼졌던 우리들의 블루스까지 뭔가 딱 삼위일체가 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좀 감격을 줬고 이 장면은 봐도 슬프다 라고 눈물 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 보신 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요 이런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소식을 마구 쏟아낼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투표 활동, 스밍 활동 부탁드리면서 우리 저녁 영상에서 바로 만나도록 해요.